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가을의 문턱에 좀 많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좀 선선한 기운이 돌아서 좀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월요일날 그리고 9월달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텔레방 링크와 함께 아이디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텔레방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대한 실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새만금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매수 매도 문의는 그쪽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만금에 관련된 그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스마트 수변 도시는 방조제와 그리고 방조제를 끼고 있는 새만금 신항 그 주변 일대에 만드는 신도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0만 평 정도 규모로 정주 인구 2만 5천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1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입할 인구를 생각을 해서 더욱 어떻습니까? 캐파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2만 5천에서 4만 명 이상 어떻습니까? 정주 인구를 늘린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늘린다라는 계획을 수정을 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새만금의 인구 유입에 대한 속도감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주변 일대 군산, 김제, 부안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인구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드디어 이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가면서 부안, 김제 어떻습니까? 그리고 군산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돼서 익산까지 광역화 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투자가 밀물 어떻습니까? 투자 밀물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새만금의 수변도시 인구 어떻습니까?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만 5천 명의 정주 인구에서 4만 이상의 어떻습니까? 정주 인구로 늘어날 계획을 잡고 있다. 자,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만 이상의 도시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간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만금 사업지구 중심에 미래형 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 도시 수용 인구가요. 최근 가속화하는 기업 투자에 힘입어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주거와 업무 공간이자 공원과 물길을 활용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만 5천에서 4만 명 이상의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생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상업 기능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기대감 있는 새만금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은요, 새만금 중심부 국제협력 용지에 들어서는 수변도시에 대한 수용 인구를 무려 4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당초 계획 2만 5천 명보다 무려 1만 5천 명이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입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과 그리고 인구 유입이 가속화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방위산업에 관련된 클러스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단지 추가 지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을 고려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 수변도시의 캐파를 늘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수변도시에 직주락 개념을 도입해서 주거와 업무와 그리고 여가를
결합한 공간을 제공해 단순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직장을 포함한 그런 직주락에 해당이 되는 경제활동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만들 계획인데요. 5분 안에 공원, 10분 안에 물길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주민들은 도보로 5분 이내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10분 이내에 수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동북아의 베네치아로 만들겠다. 정말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수변 도시가 다 형성이 되었을 때 향후에 한 5, 6년 정도 후, 그러니까 한 2000 어떻습니까? 30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0년 정도에 어떻습니까? 드러날 새만금 수변 도시, 새만금 내에 어떻습니까? 우뚝 설 이 도시적 형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특히 입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반의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를 도입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국가산단과 수변도시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BRT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운영해 교통 편리성을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수변도시는 최첨단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기술력이 모두 동원되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미래형 기술까지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서 선도복합 개발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마트 수변 도시의 미래,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것만 보더라도 새만금에 대한 희망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늘어나는 산업용지,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더욱더 늘어나는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더욱더 활성화할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시장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